제가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사주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의 흐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내 사주 안에서의 부모의 흐름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뭔가 사이비 이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흐름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의 사주를 갖고도 부모가 어떤 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내용인 건데, 운을 보면은 평탄하기만 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 내가 우리 집안의 재산이 극도로 최고치일 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최저치일 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 흐름이 일단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대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30살 정도까지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주에서도 태어난 연월 일시 중에 간이 난데, 나답게 살기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 뭐 늦어도 한 30대 중반? 이 사이에 이제 일간으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주도권 있게 내가 내 삶을 살게 되는 시기가 그때부터인데, 누구나 그 전에 연월이라는, 연은 보통 한 15세까지 얘기하고요. 월은 이제 한 16세부터 30세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때 주도권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환경과 부모님으로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과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냐,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냐, 이게 이제 사주에 나오겠죠. 그럼 각 사주에 있는 에너지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예요. 그럼 나중에 말년운을 봤을 때 내 사주에서 어떠한 인자를 갖고 써야지 말년운이 좋은지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평균 수명도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 예를 들어 뭐 4, 50대였을 때도 있었을 거고 60, 70대, 80대, 뭐 지금은 100세 시대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4, 50대 세대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정년을 얼마나 빨리 그만두고 남은 인생을 얼마나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은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인데 정년이 60세 정도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의 인생에 완전 어렸을 때 빼고는 절반을 제도권 밖에서 제도의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 안 좋다는 게 시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인간 수명이 짧을 때는 보통 한 20대부터 운이 중요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100세 시대는 오히려 옛날 시대에 60대 막 거의 돌아가실 때쯤에 운이 좋은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100세 시대에서는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할 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한 30대 정도인 분이 오셨어요. 힘들어. 근데 이분의 인생이 50대, 60대부터 너무 좋은 거야. 얘기하죠. 너무 좋다. 그때 다 늙어서 뭐해요. 근데 상담을 하면 5, 60대도 와요. 정정해요. 건강해요. 지금 행복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반대로 나이 들어서 운 안 좋은 분들이 계셔. 어렸을 때부터 집도 넉넉했고 너무 좋았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나 이런 걸로 막 딱딱 무너졌어요. 나 어떻게 일어나냐. 근데 운을 봤을 때는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자기 사주 안에 인자가 있어요. 다만 그 인자를 얘기해줘도 왜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는 이래야 되냐. 우리가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노력인데, 이게 좀 부정적인 분들이 오시면은 노력보다는 피해의식을 조금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뭐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구나 그런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인자를 잘 쓰다 보면은 그 인자로 인해 잘 될 시기가 오는 거고, 그리고 그 인자는 하나가 아니고 운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뭐 A라는 기운을 쓰면서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해요. 그러면서 이제 B라는 기운을 쓰면서 노후를 준비해요. C라는 기운을 쓰면서 이제 말년에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무기가 나한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간 주변에 무기가 있으면은 삶이 편해요. 왜? 내가 그냥 일간 주변에 있는 글자가 우선순위인데 내가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일간에서 멀리 있는 년 또는 시도 일간 옆에 있지만 사실 먼 기운이거든요. 미래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니까 년이나 시에 있는 기운들을 쓰고 살아야 되면은 노력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불편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노력해서 성취를 이루어 본 사람들은 그 또 성취욕에 중독이 돼서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 흔히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월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간만 놓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일지가 배우자, 가정 이런 거예요. 그런 것보다 년이라는 국가, 사회 이런 거거든요. 훨씬 큰 에너지를 쓰면서 살죠. 그러니까 집안을 엄청 챙기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집이 무난하게 흘러가게끔 돈은 벌어다 줄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집에서 가사 다 하고 육아 다 하고 일에 있는 기운을 막 올인해서 쓰면서, 원래는 연에 있는 기운을 써야 되는데 일에 있는 기운에 막 집중해서 쓰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방향성을 갖고 선택을 하면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는 연월 일시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혈액형처럼 생각하고 MBTI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 8개의 글자가 되게 유기적으로 대운에 의해서 화학적 작용이 계속 다르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딱 혈액형은 한 번 주어지면 끝. 이런데 MBTI는 타고난 것과 운에 의해 변해가는 게 있지만 정도의 편차가 크진 않아요. 조금씩 변해가니까. 사주는 정도의 편차가
커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람들한테 질문해요. 당신의 어렸을 때와 지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냐? 비슷한데요? 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나이가 더 들었어요. 다시 질문을 할게요.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완전 다르죠. 옛날에는 뭐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남들 앞에 서는 게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혈액형에서 나오냐고요. MBTI에서 나오냐고요. 그런 인자들을 이제 찾아서 노력하는 그런 게 이제 명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남들이 좋다는 직업으로 한 거야. 근데 해보니까 나랑 안 맞잖아. 남들이 좋다는 직업이 뭐 선생님이라고 쳐볼게요. 애들 관리하고 챙기고 해야 돼. 나라는 사람의 시간을 타인을 위해 써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기운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 직업이 남들이 봤을 때, 야, 선생님 얼마나 좋아.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텨요. 특히나 이제 기성세대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그 좋은 직업을 왜 버리려고 하냐. 남들은 못해서 난린데 참아라. 젊을 때는 다 자기 거 하고 싶고 막 그런 거다. 그럼 살면서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막 화병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주로 태어나는 사람이 내 거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남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 자기 걸 했을 때 욕심과 시너지와 에너지가 얼마나 나겠어요. 더 잘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걸 벗어 던질 수 있냐 없냐? 이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재물운이 뭐냐. 실제로 상담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운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 달라요. 누구는 많이 버는 거, 누구는 많이 모으는 거. 다 욕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저한테 관운이 있습니까? 합격운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합격함으로 인해서 막 처음 신입사원인데 임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한테 결혼운이 있습니까? 결혼운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막 말도 안 되는 막 재벌 2세랑 갑자기 인연이 되고 그런 신데렐라 같은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재물운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원하고 막 그래요. 사주에서 말하는 재물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되는 정도의 재물운이 있느냐를, 일단 그게 베이스예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일단 내려가는 운을 탔어요. 근데 그 속도를 더 욕심내서 가면 더 내려가겠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걸 탔어요. 그게 운이잖아요. 내가 운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건데, 재물운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내려가는 운인데 역주행을 하면 더 힘들겠죠. 또는 내가 안 내려가면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런 기준에서 재물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재물운을 타고났다라는 게 사실 복합적인 게 많아요.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사주에서는 연이라는 국가의 개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회냐, 월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또한 이제 부모의 운도 같이 이제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월의 사이즈가 있는데, 나한테 연월은 애초에 선택할 수 없어요. 국가, 사회, 부모, 형제, 시간으로 치면 과거, 이게 연월의 에너지인데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베이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에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를 환산하다 보면은 나랑 사주 똑같은 사람이 막 저 뭐 소수민족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저 산골짜기에서 태어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나랑 같은 부를 얻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부의 편차가 있어요. 사주가 같아도. 환경이 있고 국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 사주가 같은 사람이 부모의 사주가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부모가 더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지원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나라라는 사람이 자수성가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지원해 주려고 해도 받지 않겠다, 나 스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이겨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나는 자수성가로 태어났는데 사주가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지원해 줄 능력이 별로 없어. 뭐 그러면 이제 나 스스로 그냥 살아가고 잘 나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물운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확천금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재물운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대로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에스컬레이터 얘기했듯이 내가 어떠한 운에 뭘 하면 더 잘 되고, 어떠한 운에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건 있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피해가자, 알고 이용하자, 이런 게 이제 명리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부자가 된 사람들, 태어났을 때 부자 말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일 저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길을 쭉 가고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자기 길을 쭉 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분야를 깊게 파고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사주에 빗대서 보면 뭐냐면은, 내가 가진 에너지가 뭐냐, 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이 시대에 뭐가 맞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기운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이 야, 취미로 해, 공부로 하는 거야. 나는 만약에 랩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우리도 어릴 때 머리 기르고 기타 다 쳐봤어, 하지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래퍼들이 부모님보다 돈 많은데요. 부모님들은 젊을 때 한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가 있고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와 방향성을 무시하고 주변에 휘둘리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제 틀 벗어나서 살거나 혼자 이상한 걸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물운이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캘리포니아 오렌지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온도와 습도와 환경이 주어져야 그 맛이 나는데 내가 우리 집 화분에 심었어요. 그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맞는 환경을 찾아가면은 내 사주랑 같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재물운이 괜찮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사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발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운학이에요. 기운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픈데 어느 날 꿈에서 조상님이 딱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를 딱 알려주고 갔어요. 무조건 당첨될 거래. 그래서 꿈의 몽 찾아보고 했는데 이건 무조건 당첨되는 거고 조상님이 알려준 번호로 찍었더니 다 당첨됐대. 그런 후기를 봤어요. 내일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안 가겠어요? 결과가 보이면 가요. 근데 기운학이니까 결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왜?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한 가보고 이제 체력 대비 힘드니까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통상 한 2년에서 3년 걸리는 시험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합격운이 예를 들어 10년 뒤에 있어요. 실제로 뭐 고시 공부한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10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떻게 보면은 2, 3년에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인데 나도 2, 3년 안에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만 운이 안 좋아서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만 미달이어도 떨어지는 그런 제도라면 차라리 7년 동안 다른 경험을 해보고 2, 3년을 준비해본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사주에서 말하는 궁합이 좋다는 거는 그냥 만날 사람이 만났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궁합이 좋다는 거는 나한테 아주 백마탄 왕자님이 오는 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고 쳐볼게요.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는 거는 나의 여자 사주에서 나의 힘보다 관의 힘이 크다가 되고, 그리고 나쁜 남자라는 거는 나름 굳이 따지자면 평관적 기운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조금 나쁜 남자 아니에요? 영화 보고 싶으면 뭐 영화야? 영화나 가자 막 이렇게 하거나 좀 침대레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해서 뭐야 하고 끌려가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반대로 정관적이고 신약한 남자는 나한테 기대고 너가 하자는 거 할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싫어하는 여자들도 있을 거야. 의견을 존중받아서 좋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마다 다르고 어떤 가정을 이제 기준을 잡느냐 좀 다른데, 아무튼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떻게 남자 2명이 다 나쁜 남자라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이 나쁨에 선이 있어. 이 사람이 이 사람 사주와 같아. 후천적으로 틀이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도 돼, 여기까지는 하면 안 돼. 나의 원래 성향은 나쁜 남자야. 자기 스스로 리미트를 걸게 된 거죠. 후천적인 삶에 의해서.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나쁜 남자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내가 끌렸으니까. 여기서 누가 더 괜찮냐가 나오죠. 그게 이제 궁합을 보는 이유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랑 형제는 사주가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 들어서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져요. 사주가 비슷한 사람들은 오히려 크면서 형제 간의 우애가 조금 멀어지는데, 실제 하물며 나와 형제도 싸우는데 다른 집에서 커온 사람이랑 어떻게 모든 게 맞겠어요? 사주는 천간이 10개, 지지가 12개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8글자 타고나요. 총 22글자 중에 8글자 타고나고 경우의 수로는 51만 8,400개예요. 그러한 낮은 확률로 내가 저 사람이랑 만나는데 어떻게 모든 게 완벽하겠어요? 사주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과 나와의 인생의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궁합이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처음 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있고, 소개팅 했을 때 대하는 태도, 조금 가까워졌을 때 대하는 태도, 진짜 친해졌을 때 대하는 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는 잘해주는 모습에 속아서 결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궁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을 봤을 때도 괜찮냐, 나의 흐름이 변했을 때와 저 녀석의 흐름이 변했을 때 그때도 괜찮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지. 그러니까 궁합을 보러 왔겠지. 지금 헤어지는 와중에도 뭐 붙잡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어쨌든 지금은 마음이 있고 하니까 궁합을 보는 건데, 진짜 궁합의 본질은 내가 이 사람과 어디까지 갈 수 있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동업자를 구해, 성별 상관없이, 그러면 저 사람이랑 한 5년 정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5년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장사 한번 해보자 친구야. 장사하고 만약에 5년 뒤에 뭔가 잘 됐어. 그럼 분점을 내주거나 지분을 나누거나, 아니면 너 이거 다 가져라고 나한테 돈 주고 사, 내 지분을 사, 넘어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그걸 알면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여기까지 하겠다, 뭐 분점으로 가겠다, 지분으로 가겠다,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모르면
5년 뒤에 가서 막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겠죠. 네 거네 내 거네 누가 노력했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도 좋고,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유학을 선택한다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기숙사 학교를 보내거나 뭐 그렇게도 갈 수 있고, 방법을 찾는 거죠. 남녀 간의 궁합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운이 안 좋은데 남편 운이 좋아요. 그럼 남편 명의로 하면 뭐 괜찮나요 하는데, 그럼 명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남편 운이랑 내 운이 달라지면은 멀어지고 헤어지는 이제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학문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좀 설명하기 조금 그런데, 만약에 단순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보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가 잘 맞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하다 이래요. 저는 상담할 때 제가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냥 뭐 궁합 봐주세요 하면은 네, 생년회를 받아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궁합 문제가 없는데 왜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허허 그냥요 한번 봐봤어요, 이런 사람들. 궁합이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요소 인자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노력하셔야 깨지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라, 너무 뭐 화내지 마셔라, 긁지 마셔라 막.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는 쟤를 인지하는 능력이 없다고 쳐볼게요. 쟤를 인지하는 능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여자는 남자한테 계속 학습을 시켜요. 이렇게 해줘, 이럴 땐 이렇게 해줘. 근데 상황이 맨날 똑같을 수 없잖아. 다 조금 변형이 오면은 응용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트러블이 막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사람한테, 이 사람은 노력은 하는 사람이지만 당신의 입맛에 맞는 거를 스스로 찾는 힘은 조금 약하다. 그래서 알려주면 해줄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주길 바라지 말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면 네 하는 사람 있고,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몫이죠. 근데 연애와 결혼에 차이가 있어요. 연애 중심의 사주는 뭐냐, 내가 이 사람과 살면서 즐겁냐 행복하냐 뭐냐, 이게 가치관이 비슷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애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우리 뭐 할까, 같이 뭔가를 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것들. 근데 결혼은 공간을 쓰는 거예요. 서로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사주에서 직장생활 관이라고 하죠. 가정도 관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왜 뽑아요? 그 일을 시키려고. 그럼 그 일을 시킬 때 면접을 왜 봐요? 그쪽 분야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결혼을 본다면은 어떤 기준에서 배우자를 봐요? 내가 못하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 맞고 나랑 취미가 같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집안에 있는 허점이 개선이 안 돼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벌레를 무서워해, 쟤도 벌레를 무서워해. 여행을 갔어요. 호텔에서 막 바퀴벌레 이만한 게 나온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 다니면서 빨리 잡아줘 하니까 막 서로가 무서워갖고 막 그 카운터에 전화해갖고 빨리 벌레 잡아주세요 하고, 그날 밤에 어때요? 술 한잔 하면서 오늘 진짜 좋은 추억 남겼다, 이럴 수 있죠. 연애할 때는. 결혼했다고 생각해봐요. 집에서 예를 들어 벌레다 잡아줘 했는데 하면서 갑자기 뭐 당근에다가 바퀴벌레 잡아주실 분 2만 원 드립니다. 그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물론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관점 자체가 내가 못하는 걸 좀 잘해줄 수 있으면은 티격태격하면서 살아요. 내가 돈 관리 잘 못해도 너무 계산적이고 꼼꼼해서 스트레스 받아도 그런 사람 만나면은 알콩달콩 산단 말이야. 이러나 저러나 살아요, 투닥거리면서. 근데 내가 돈 관리 못하는데 쟤도 돈 관리 못해. 야 오늘 휴가 때 뭐 할까? 야 우리 마통 뚫어갖고 크루즈 여행 가자. 그래? 이렇게 막 산다고 쳐봐, 극단적으로. 뭐 집안이 운영이 되겠냐고요. 연애 때는 좋은 추억일 수 있겠죠. 야 우리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어. 결혼은 못한대. 그런 사람들 결혼해도 해요. 근데 한 명은 창이 되고 한 명은 방패가 되고,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지. 이게 공부를 좀 해보면 참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주에서 말하는 자식 자리는 시에 있어요, 태어난 시에. 그래서 자식이 미래이기도 하고, 그 내 사주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자식 자리에 있는 관점에서 내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연월 1회 소금만 있는데 시에 설탕이 있다고 쳐봐요. 그 설탕이 조절을 해주는데, 대운의 흐름에 있어서 내가 너무 처음에는 짜고 막 되게 맛없는 상태였어. 힘들었다는 얘기죠, 초년운이.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30대 운부터 왜 짠지를 알게 됐고, 이걸 개선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자식이 설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 어떻겠어요? 자식 태어나서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자식은 그래도 부모가 괜찮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시작할 때 태어났으니까 괜찮은 거죠. 반대로 내가 이제 처음에는 요리를 안 하고 있었던 대운이다가 갑자기 30대부터 요리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아까 동일하게 나는 이제 연월일이 소금이고 시가 설탕이라는 전제하에서 초년운에 탱자탱자 놀고 요리 안 하고 놀다가 중년운에 갑자기 요리해보려고 하는데
맛없네 막 이런 운만 막 몇십 년 와요. 근데 그러기 시작할 때 내가 자식 태어나면, 그러니까 시만 놓고 내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사주 전체에서 시가 하는 역할, 그 역할과 대운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애 낳기 좋은 시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그 애 낳기 좋은 시기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다 어느 정도 갖춰놓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대체로 초년운이 좋은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죽고 나면 그 자식 운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꼭 내 운이 막 좋아야지만 자식을 낳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태어나면 그 애의 기운에 의해서 집안 환경이 바뀌고 갑자기 하는 일이 잘 되는 경우들도 있고 달라요. 그 아이의 영향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모임을 한다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3명이서 도원결의를 해서 모임을 딱 호기롭게 시작했어요. 어떤 멤버가 하나 들어왔는데 장난 아닌 거야. 너무 재밌고 막 유쾌한 사람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모임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확장되고 뭐가 바뀔 거고, 그러면서 모임이 사람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그걸 가지고 운영진들 뭐 사업을 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거나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 한 명을 들어왔는데 우울하고 맨날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고 이러면은 그 모임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보통 좋은 운의 아이를 가진다라는 거는 그건 대운이 아니에요. 세운이에요. 그 세운에서 근데 내 대운의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을 가고 있어요. 아직은 정상을 가는데 좀 멀었지만 긍정적인 방향을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좋은 세운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나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애 나오면 내 거 포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세상에 애 낳아서 후회되는 사람은 엄청 많을 거예요. 다들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애 낳아서 후회하는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죠. 애 낳으면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애가 태어나면요, 내가 이 애랑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원래 혼자 하고 싶었던 거 크게 관심 없어져요. 그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관심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라는 자식운은 웬만하면 좀 좋은 운에 낳는 게 좋고, 그 아이로 인해서 잘 될 일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얘기를 하자면, 내 운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시기에 아이를 낳으면요, 실제로 아이가 아프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목매이고 내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있어요.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애 낳을 때 최대한 저의 배우자의 운에서 산후 우울증이 생기지 않는 운과,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사주에 화나 수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막 강하거나 수가 막 강하거나, 금목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화가 강하거나 수가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우울증의 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의 인자를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주가 건조하다 그러면은 조금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한 사주에서 말하는 습도, 한난 조습에서 한난이 온도고 조습이 습도고, 그럼 거기서 습도를 조금 맞춰줄 수 있는 운에 출산을 하면 그래도 뭐 100%는 아닐지언정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애를 낳았죠.